어제 옆집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카카오톡에 아들이 문자를 보냈는데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뭐라고 쓴 건지를 모르겠다고. 그래서 또 아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야, 이거 뭐라 써놓은 거냐? 아들이 한숨을 쉬면서 아빠, 글자 크기를 키워 그러더래요. 형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키우는지를 모르니까 전화한 거 아니냐.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형님, 그거 딱 3번만 누르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형님 눈이 봉그레지셨어요. 진짜냐? 3번이면 되냐? 됩니다. 오늘 같이 해볼 겁니다. 형님, 말로만 하면 재미없죠. 지금 폰 들고 계시면 딱 10초만 같이 눌러봅시다. 설정만 찾아서 눌러놓고요. 못 찾겠으면 화면을 위로 한번 쓸어보세요. 검색이 뜨죠? 다시 돌아오세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식한테 전화 안 해도 되는 것들만 골랐습니다. 걷기 운동이요. 헬스장 이야기 아닙니다. 문 밖 나갔다 들어오는 거예요. 밥 먹는 순서를 살짝 바꾸는 건데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사기 전화를 끊는 것도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딱 3단어만 들리면 탁 놓으면 돼요. 스마트폰 글자를 키우는 건데요. 정말로 3번만 누르면 끝이에요. 통장에서 몰래 빠져나가는 돈을 잡는 것도요. 앱을 한 번만 열면 됩니다. 거기에다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한 가지만 하면 하루가 달라지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어렵지 않아요. 옆에 앉아서 같이 해보는 거예요. 아, 이게 되네 하시면 오늘은 성공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올해 65인데요. 작년에 무릎이 안 좋아져서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접수하고 한참을 기다렸는데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쑤시고요. 겨우 차례가 돼서 들어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셨대요. 평소에 좀 걸으세요. 이분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무릎이 아파서 왔는데 걸으라고? 걸을 쉬시면 여길 왜 와? 근데요, 이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요. 무릎 주변의 근육이 점점 약해져요. 근육이 빠지면 관절이 혼자서 몸무게를 다 버텨야 되는데요. 그러면 더 아파지는 겁니다. 움직여야 근육이 붙고요. 근육이 버텨줘야 무릎이 편해요. 결국 움직여야 되는 건 맞는 말이에요. 문제는요. 하루 30분 이상 걸으세요. 이 말이 너무 막연하다는 겁니다. 아침에는 약국을 가야 되고요. 점심 먹으면 졸리고요. 저녁에는 드라마를 봐야 되잖아요. 비가 오면 나가기도 싫고요. 30분을 어디서 뺍니까? 결국 한 번도 안 해보고 나중에 하지 뭐 하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이름이 333 보행법이에요. 일단 신발을 신고 집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딱 3분만 걸어요. 라면 끓이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처음 1분은요. 천천히 걷습니다. 담벼락에 붙은 개나리가 피어나고면서 느긋하게 가는 거예요. 두 번째 1분은요. 평소에 약국을 갈 때 걷는 속도로 가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마지막 1분은요. 살짝만 빠르게. 아, 좀 숨이 차네. 이 정도면 됩니다. 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형님, 무릎이 아픈 날은 빠르게는 빼고요. 천천히만 해도 됩니다. 통증이 찌릿하면 멈추고 다음 타이밍에 다시 하시면 돼요. 그리고 형님, 3분도 부담인 날 있죠. 그날은 1분만 하세요. 끊기지 않는 게 이기는 겁니다. 이걸 하루에 3번이요.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 1번. 어차피 밖에 나가는 거니까요. 쓰레기를 버리고 골목을 한 바퀴만 더 도는 겁니다.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한 다음에 슬리퍼를 신고 나갔다 들어오면 1번이에요. 저녁에 드라마를 보다가 광고가 나올 때요.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들어오면 또 1번이에요. 헬스장을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운동복을 차려입을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요. 엘리베이터를 타셔도 됩니다. 무릎이 시큰하면 계단은 안 내려가시는 게 맞아요. 중요한 건 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것 자체입니다. 나갔다 들어오면 그날은 운동을 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요. 하루에 짧게 3번 나눠 걷는 사람들이 한 번에 길게 걷는 사람들보다 무릎 통증이 덜하대요. 한 번에 30분을 걸으면요. 중간에 무릎이 항의를 합니다. 근데 3분씩 3번을 걸으면요. 항의할 틈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요. 짧게 여러 번이 몸에는 더 나은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뭘 하세요? 화장실을 가시죠.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요. 대부분 커피를 드시거나 창문을 여시거든요. 오늘부터 화장실 가시기 전에 물을 한 잔만 드세요. 차가운 물 말고요. 미지근한 물이요. 자고 일어나면요. 우리 몸 안에 물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예요. 입이 마르고 목이 칼칼한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때 물을 한 잔 넣어주면요. 잔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화장실을 가실 때도 훨씬 수월하고요. 아침부터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병원에서 들었는데요.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사람들이 변비 걱정이 확 줄더래요. 약을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아침 약을 물 없이 그냥 삼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면 약이 식도에 걸려서 속이 쓰린 겁니다. 물 한 잔으로 약도 넘기고요. 몸도 깨우고요. 장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돈 안 됩니다. 물이니까요. 형님 누님들, 이건 운동이 아니라 문밖 나갔다 들어오기 게임입니다. 헬스장 회원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 걷는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밥상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걷기보다 더 쉬운 겁니다. 신발도 안 신어도 돼요. 형님, 누님, 혹시 점심을 드시고 나면 바로 졸리신 적 있으세요?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보는데요. 어느 순간 고개가 꺾여 있는 거예요. 안경은 코에 걸려 있는데요. 눈이 감긴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잠들었나? 하면서 깨는데요. 시계를 보면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어요. 오후 내내 몸이 개운하지 않은 거죠. 이게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밥을 먹는 순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밥을 먹을 때요, 숟가락부터 들고 밥부터 뜹니다. 평생 그렇게 했으니까요. 손이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먼저 먹으면요, 몸 안에 당분이 갑자기 확 들어옵니다. 밥이라는 게 결국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이 놀라서 당분을 급하게 처리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혈당이 뚝 떨어져요.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그 순간에 졸음이 확 오는 겁니다. 밥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요, 순서 때문에 몸이 출렁거린 거예요. 오늘부터 이것만 바꿔보세요. 숟가락을 들기 전에요, 젓가락부터 잡습니다. 반찬을 먼저 한두 젓가락 집어요. 나물이든 김치든 멸치볶음이든 뭐든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을 한 숟갈 드시고요. 그리고 나서 밥을 드세요. 이게 끝이에요. 양을 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싼 반찬을 사 먹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밥상에 있는 그대로요, 젓가락을 집는 순서만 바꾸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밥을 먼저 먹게 된 건 이유가 있거든요. 어릴 때 맛있는 반찬만 먹지 말고 밥을 먹어라, 어머니가 매일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반찬이 귀한 시절이었으니까요. 밥이라도 배불리 먹어야 했던 거예요. 지금은 냉장고를 열면 반찬통이 서너 개는 있는 세상인데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요, 먹는 순서도 바꿔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요, 병원 영양사한테 저 들었는데요. 채소 반찬 먼저 먹는 분들이 식후에 덜 졸린대요.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요, 운동을 더 한 것도 아니에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요,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요, 식사 중에 습관 하나만 더 바꾸시면 좋은 게 있어요. 밥을 드실 때 물이나 국을 벌컥벌컥 들이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국으로 밥을 말아 드시는 분도 있고요. 이러면 씹는 횟수가 확 줄어요. 안 씹고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미장이 혼자서 다 처리해야 되니까 부담이 큰 겁니다. 국은 식사 앞뒤로 조금씩 드시고요, 밥은 밥대로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게 속이 훨씬 편합니다. 밥상이 우리를 졸게 만드는 거예요. 형님이 늙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순서만 바꾸면 점심 먹고 소파가 아니라 동네 한 바퀴 더 돌 수 있어요. 형님, 누님, 근데 진짜 실속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 이게 제일 아깝거든요. 이거 하나만 잡아도요, 약봉지 한 묶음 값이 그대로 남습니다. 형님, 누님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절반은 넘겼어요. 이제부터는요, 좀 긴장되는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돈하고 안전에 관한 건데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이게 제일 실속 있을 수도 있어요. 보이스피싱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요, 올해 70이 되신 어머님이 한 분 계세요. 혼자 사시는 분인데요. 어느 날 오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대요. 받았더니 상대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아무개입니다. 어르신 명의로 된 계좌에서 범죄 자금이 확인됐습니다. 지금 당장 협조를 안 하시면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요, 심장이 쿵 내려앉은 거예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범죄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분이 대단하신 게요, 전화를 딱 끊으셨어요. 왜 끊었냐고 물어봤더니 이러시더라고요. 검사가 전화를 왜 해? 법원에서 바쁜 사람이 나한테 전화할 시간이 어딨어. 맞습니다. 검사는 전화를 안 합니다. 경찰도 전화로 수사를 하지 않아요. 은행도 전화로 통장 번호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떤 기관도 전화로 지금 당장을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요, 이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되게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수백 통의 전화를 돌리는 겁니다. 대본을 외우고 목소리를 연습하고 당황했을 때 뭐라고 하면 되는지까지 훈련을 받아요. 직업이 사기인 거예요. 연습을 수천 번 한 사람한테 난생 처음 그런 전화를 받은 분이 이기기가 어려운 겁니다. 속는 사람이 모자라서가 아니라요, 속이는 쪽이 너무 능숙한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외울 것도 없고요, 이 세 마디만 기억하면 됩니다. 형님, 누님, 이건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요, 제가 하면 형님이 따라 하세요. 지금 당장? 끊어. 계좌? 끊어. 조사? 끊어. 이 세 단어 중에 하나만 들려도요, 사기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셋이 한 문장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요, 생각할 것도 없이 전화기를 탁 놓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전화를 끊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 세대는요, 전화가 오면 끝까지 듣는 게 예의라고 배웠거든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네네 하면서 끝까지 들어요. 근데 이건요, 예의를 차릴 상대가 아닙니다. 저쪽은 예의 같은 건 생각도 안 하면서 우리 통장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의는 친한 사람한테만 쓰는 겁니다. 저쪽은 예의가 아니라 우리 통장만 노리고 있어요. 예의를 차리면 돈을 잃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한 가지만 같이 해보시겠어요? 휴대폰에서
초록색 전화 모양을 눌러보세요. 최근 통화 목록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모르는 번호가 있으면요. 그 번호를 손가락으로 꾹 길게 누르세요. 2, 3초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 차단이라는 글자가 뜹니다. 그걸 누르시면 끝이에요. 한번 차단한 번호는요. 다시 전화가 안 옵니다. 이게 사기 전화를 미리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어요. 사기 전화도 끊었는데 그럼 스마트폰은 좀 쓸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다 배울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딱 하나만 합니다. 글자 키우기요. 이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눈에 들어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형님 이야기 기억나시죠? 아들한테 전화해서 글자 키워달라고 했다가 한숨만 들으셨던 그 형님이요. 오늘 직접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카카오톡에 메시지가 오는데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눈을 찡그리게 되는 거예요. 팔을 쭉 뻗어서 멀리 놓고 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에이, 나중에 보지 하고 넘기는 거죠. 근데 그 나중이 안 옵니다. 오늘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휴대폰을 들고 계시면요. 저를 따라하세요. 안 들고 계시면 이 부분만 나중에 다시 부르셔도 됩니다. 딱 3번입니다. 정말 3번이에요. 첫 번째, 화면에서 톱니바퀴처럼 생긴 거를 찾아보세요. 보통 회색이에요. 설정이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누릅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메뉴가 쭉 나오는데요. 겁먹지 마세요. 위쪽에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거기를 누르고요. 글자라고 2글자만 치세요. 그러면 글꼴 크기 또는 화면 글자 크기라는 게 나옵니다. 돋보기가 안 보이면요. 설정 화면 맨 위에 검색이라고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서 글자만 치세요. 세 번째, 거길 누르면요. 막대기 같은 게 하나 있고 동그란 점이 있어요. 그 점을 오른쪽으로 쭉 밀면 됩니다. 밀면서 화면을 보세요. 글자가 점점 커지는 게 보이죠? 끝입니다. 3번 맞죠? 형님 누님들, 혹시 메뉴 이름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디스플레이나 접근성 안에 숨어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설정에서 글자만 검색하면 대부분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커졌죠? 이거 하나만 해도요. 카카오톡을 읽을 때 팔을 안 뻗어도 됩니다. 문자를 볼 때도 찡그리지 않아도 되고요. 눈이 편해지는 게 바로 느껴져요. 이거요. 아들한테 전화할 일이 아니었어요. 방금 혼자서 하셨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안 해본 것 뿐이었던 겁니다. 어디선가 어르신들한테 스마트폰 가르치는 실험을 했대요. 근데 제일 효과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교실에서 선생님이 칠판에 써가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옆 사람이 이거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같이 눌러보는 거였대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요. 글자를 키운 김에 하나만 더 해보시겠어요? 이건 건강하고 직접 관련되는 건데요.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근데 가끔 오늘 약을 먹었나? 이러실 때가 있으세요. 먹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안 먹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드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오늘부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약을 드실 때요. 스마트폰으로 약봉지를 한 장 찍어두세요. 사진으로요. 아까 글자 키우기를 하셨으니까 카메라도 찾으실 수 있어요. 약을 꺼내서 한 알 드시기 전에 탁 찍는 겁니다. 그러면 사진첩의 날짜가 자동으로 기록이 돼요. 오늘 먹었나? 싶으시면요. 사진첩을 열어서 오늘 날짜에 약 사진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있으면 먹은 거고요. 없으면 안 먹은 거예요. 수첩에 적어도 되지만요. 수첩은 안 가지고 다닐 때가 많잖아요. 근데 휴대폰은 항상 옆에 있거든요. 따로 앱을 깔 필요도 없어요. 카메라로 찍고 사진첩에서 확인하는 거요. 이게 전부입니다. 자, 여기서요. 오늘 내용 중에서 이건 나한테 해당되나? 확인할 수 있는 신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캡처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돼요. 하나, 점심을 먹고 나면 습관적으로 소파에 눕는다. 이러시면요. 매일 점심 때 반찬부터 먼저 집어보세요.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둘, 최근 한 달 안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적이 있다. 이러시면요. 지금 당장 통화 목록에서 그 번호를 길게 누르고 차단을 하세요. 30초면 끝나요. 셋, 아침에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린 적이 있다. 이러시면요. 매일 아침부터 약을 드시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한 장만 찍어두세요. 이 3가지 중에요.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보람이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돈 이야기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건 짧은데요. 제일 실속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형님 누님,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돈 중에요. 이게 뭘 내는 건지 모르는 게 있으신 적 없습니까? 자동이체라고만 적혀 있는데요. 누구한테 왜 주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빠져나가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기시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어느 날 은행 앱을 열어서 자동이체 내역을 쭉 살펴보셨는데요. 매달 8,900원이 빠져나가고 있었대요. 뭔가 했더니요. 예전에 손주가 놀러 왔을 때 할아버지 이거 재밌어 하면서 같이 깔아본 음악 앱이었어요. 손주는 그날 집에 갔는데요. 결제는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한 번도 안 들어간 앱이라더군요. 이럴 때는 은행 앱을 여시고요.
자동이체 내역을 한 번만 쭉 보세요. 은행마다 이름이 달라요. 자동이체가 없으면 이체 관리나 정기이체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형님, 해지 누르기 전에 이게 뭔지 한 번만 확인하고요. 보험료나 관리비면 큰일 납니다. 이건 뭐지? 싶은 게 있으면요. 해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전화를 걸 필요도 없고 은행에 직접 가실 필요도 없어요. 혹시 은행 앱이 없으시면요. 통장을 들고 은행 창구에 가셔서 자동이체 내역 좀 보여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직원분이 바로 뽑아줄 거예요. 거기서 필요 없는 걸 취소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자, 오늘 뭘 했습니까? 신발을 신고 나가서 3분을 걸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는 게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밥 먹는 순서를 반찬 먼저로 바꿨고요. 국으로 밥을 말아 먹으면 왜 속이 불편한지도 이해가 됐어요. 사기 전화에서 지금 당장 계좌, 조사 이 세 단어가 나오면 끊는다는 걸 배웠고요. 스마트폰 글자를 내 손으로 3번만 눌러서 키웠습니다. 약을 먹기 전에 사진을 찍어두면 헷갈리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고요. 통장에서 조용히 빠져나가는 돈을 확인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이게 전부 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식한테 전화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옆에 누가 와서 도와줄 필요도 없었고요. 전부 다 우리 손으로 한 겁니다. 근데요, 이걸 왜 우리가 안 해봤냐면요. 나는 이런 거 못해 라고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해보기도 전에 포기한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도 안 해본 것 뿐이에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요. 폰을 내 손으로 한번 해결한 분들은 표정이 달라져요. 기술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해냈다는 그 느낌이 진짜 약이에요. 누가 대신해줬을 때랑요. 내가 직접 눌러서 됐을 때랑 기분이 다르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운동하고요. 내가 골라서 나가는 산책하고요. 결과가 다른 겁니다. 오늘 한 것은 대단한 게 아니라 나 아직 나를 챙길 수 있다. 이걸 확인한 겁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이가 아닙니다. 선택을 하는 나이예요. 뭘 먹을지, 어떻게 걸을지, 어떤 전화를 끊을지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직접 해보신 겁니다. 오늘 실천 미션은요. 딱 하나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요. 화장실 가시기 전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세요. 밥 먹고 졸리시면요. 내일 점심때 반찬을 먼저 한 젓가락 드세요. 모르는 번호가 최근에 왔으면요. 지금 통화 목록에서 길게 누르고 차단하세요. 글자가 작아서 불편하시면요. 설정 들어가서 3번만 누르세요. 약 먹었는지 헷갈리시면요. 드시기 전에 사진 한 장 찍어 두세요. 통장에서 뭔지 모르는 돈이 빠지면요. 은행앱에서 자동이체를 확인하세요. 댓글로 하나만 알려주세요. 오늘 이것들 중에서요.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뭡니까? 1번 걷기, 2번 아침 물 한 잔, 3번 식사 순서, 4번 사기 전화 차단, 5번 글자 키우기, 6번 약 사진 찍기, 7번 자동이체 확인. 번호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요.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한 분한테만 보내보세요. 형제분이든 친구분이든요. 나중에 그분이 이거 좋더라 하실 겁니다. 이상 인생 한 조각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